트럼프 행정부가 원정 출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외국인 임산부의 입국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동부와 중서부 곳곳에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16명의 아이들이 쓰레기와 배설물이 널브러진 좁은 방에 갇혀 수년간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첫 소식입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이 연방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외국인 임산부의 미국 입국 제한을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 측 참모진과 공화당 강경보수 진영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임산부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이후 백악관은 의회에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법무부에는 원정 출산 수사를 우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임산부 입국 제한을 공식 정책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백악관은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입국 과정에서 여성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코스피가 8% 가까이 급락하면서 8,000선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AI 과잉 투자 우려가 다시 번졌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한국 반도체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7,60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이며 개장 7분 만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정작 증시에는 반도체 수요가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거품론이 번졌습니다. 기폭제가 된 건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의 발표였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남는 컴퓨팅 자원을 다른 회사에 판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동안 AI 반도체에 큰 돈을 쓰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더니 과잉 투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메타의 AI 투자가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감이 전해졌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그동안의 AI 기업들의 투자 확대 소식에 반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선 삼성전자가 9%, SK하이닉스가 14% 떨어졌습니다. 일본 증시에서도 키옥시아가 13% 하락하는 등 전 세계 반도체 종목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메타의 발표를 반도체 수요 둔화로 연결하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그동안 반도체가 폭등한 만큼 작은 변수에도 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 사이클이 줄어드는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투자를 경쟁적으로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곧 나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뿐 아니라 7월 말 줄줄이 예정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시장은 또 출렁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마이크론 주가가 전날에 이어 또다시 크게 떨어지는 등 AI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의구심과 과잉 투자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달보다 5만 7천 명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절반 수준으로 밑돌았지만 완만한 고용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인상 우려를 낮출 거란 기대감에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 같은 고용 지표에 힘입어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주요 종목들이 약세로 돌아서자 지수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빅테크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8%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날보다 5.45% 급락했습니다. 전날 10% 넘게 폭락한 마이크론은 오늘도 장 초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5% 이상 떨어졌고 엔비디아도 1.4% 하락했습니다. 과도한 AI 열풍에 따라 주가가 단기에 너무 올랐다는 우려에 대규모 투자 성과에 대한 의구심이 겹쳐 아시아 증시를 포함한 관련 종목 약세가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클라우드 사업 진출 발표로 과잉 투자 우려를 키웠던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는 사내 내부 모임에서 막대한 AI 투자 비용이 당장 회사와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장기적 투자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LA 한인타운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끓인물 사용 권고가 24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LA 수도전력국 LADWP는 추가 수질 검사 분석 결과 오후 1시부터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고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아드모어 애비뉴와 마리포사 애비뉴 사이 5가와 6가 사이로 주민들은 그동안 음용수와 음식 조리 등의 생수나 끓인 물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LADWP는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정기 검사에서 이콜라이균이 검출된 뒤 예방 차원에서 내려졌던 것이라며 추가 검사에서는 수돗물 배관 시스템의 오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초 양성 반응이 나온 검사 샘플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영업을 중단했던 한인 식당과 업소들은 정상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동부와 중서부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수천만 명이 폭염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 동부와 중서부에는 강한 고기압이 정체하는 이른바 열돔 현상이 이어지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화씨 100도를 넘고 체감온도는 최고 115도, 섭씨 46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으며 뉴욕 센트럴파크는 오늘 낮 기온이 100도를 기록해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The temperatures in some spots in the eastern U.S., like New York City and Washington, D.C., could be the hottest in over a decade. And even after nightfall, there could still be very little relief from the heat. 이번 폭염은 독립기념일 연휴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 중부 미시시피강 뉴욕과 오하이오 밸리, 북동부 지역이 이번 폭염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와 불꽃놀이 등 야외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응급 의료 인력과 냉방시설도 추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We are activating more than 2,200 Link NYC kiosks to display real-time directions to the nearest NYC cooling center within a 10-minute walk. We are also launching a fleet of 15 never-before-used cooling outreach on-location vans. 한편 LA는 독립기념일인 4일 최고 기온이 70도 후반에서 80도 안팎에 머물며 평년 수준의 날씨를 보이겠고 해안 지역은 아침 해무가 거친 뒤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다만 내륙 계곡과 사막 지역은 90에서 10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남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에스펀 에이커스 산불은 강풍과 극심한 건조한 날씨 속에 약 4만 8천 에이커를 태웠으며 주택과 건물 180여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도 더 많은 건물이 불에 탈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피해를 공식 경고했습니다. 웨트모어와 뷰라, 라이, 샌 이사벨 등 여러 지역에는 대피 명령이 확대됐고 일부 도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커스터 카운티 셰리프 국도 날씨가 진화 작업을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다며 현장 대응 인력의 위험만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최대 1,000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즉시 따르고 사전 대피 권고 지역에서도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살아있는 철도 역사로 불리는 초대형 증기기관차 빅보이 4014를 보기 위해 수백 명이 몰렸지만 기록적인 폭염에 관람객들이 잇따라 쓰러지는 비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버크스 카운티에서 열린 빅보이 4014 공개 행사에서 화씨 100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여러 건의 온열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열 탈진과 탈수 증상으로 쓰러진 관람객들을 현장에서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쿨링버스와 임시 쉼터도 긴급 운영했습니다. 빅보이 4014는 길이 약 40m, 무게 약 544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급 증기기관차로 현재 운행 중인 유일한 빅보이 기관차입니다. 이번 순회 운행은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4일과 5일에는 필라델피아 네이비 야드에서 시민들에게 무료 공개될 예정입니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미국 곳곳에서 불꽃놀이가 예정인 가운데 당국이 폭죽 사용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서퍼 카운티는 소방학교에서 실제 폭죽 화재를 재현하며 불법 폭죽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There are fireworks demonstrations done by professionals that you will not get hurt at. If you try to be your own fireworks show, big problem. If you start buying illegal fireworks on the side and you figure out, I can put on a show for my neighbors and friends. That's a mistake.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꽃놀이로 다친 사람은 9,700명에 달했고 막대형 폭죽과 관련한 응급실 방문도 700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국은 막대형 폭죽의 최고 온도가 화씨 2,000도를 넘어 불꽃이 손과 얼굴에 튀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LA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폭죽의 판매와 구매, 소지, 사용이 모두 금지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아동 학대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16명의 아이들이 약 4년 동안 방 하나에 갇혀 사람의 배설물 속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평생 본 현장 가운데 가장 끔찍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한 주택.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수사관들이 마주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하이오주 햄든 지역의 한 주택에서 생후 18개월부터 18살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16명이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외부와 단절된 채 수년간 비좁은 방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년을 가로 세로 약 3.7m 크기의 방 한 곳에서 보냈고 집안에는 사람의 배설물과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을 정도로 위생 상태도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d I've been doing these types of cases for a long time. I spent a big portion of my career dedicated to prosecuting these types of cases. And I can tell you this is pure evil. What we saw down here today is pure evil. And I have to commend who went into really kind of one of the worst environments that I've seen in my career. Most of our livestock was kept in better conditions than the children. It was extremely high presence, I'm sure, of bacterial and human feces. It was just a disgusting scene. 구조된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발달 장애가 있는 18살 여성은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발달 지연을 보였습니다. 현재 아이들 중 7명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고 이 가운데 1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I want to stress that our focus right now is on the safety of the children. These kids are being evaluated medically, and we're trying to get them placed, and that is our primary concern right at this point.
수사 결과 아이들은 학교에 다닌 기록도 없었고 의료기관이나 정부기관도 거의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들은 수년간 아이들을 외부의 눈에서 철저히 숨겨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인신매매와는 관련이 없고 장기간 이어진 가족 내 학대와 방임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와 조부모 등 성인 4명은 아동학대와 아동위험 방치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각각 3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오하이오주 아동보호기관의 보호 아래 치료와 심리 지원을 받고 있으며 수사당국은 추가 학대 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월마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를 둘러싼 말다툼 끝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브로워드 카운티 셔리프국은 지난 30일 낮 12시 30분쯤 노스 로더데일의 월마트에서 62세 남성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I was walking up, I heard a lady screaming. You know, she was screaming and she was saying, and I guess she got scared. And he said that when she got scared, she took out a gun and she shot him. 공개된 영상에는 두 사람이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성이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총을 발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총을 쏜 여성은 현장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며 경찰은 휴대전화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남성은 미 육군 의무병으로 걸프전에 참전해 훈장을 받은 퇴역 군인이자 은퇴한 간호사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정당방위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형사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잠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약 689명으로 100년이 넘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망률이 꾸준히 감소한 데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도 크게 줄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직전 수치인 79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보다 높고 흑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등 일부 인종 집단은 여전히 높은 사망률을 보여 건강 격차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이번 수치가 잠정 집계인 만큼 최종 통계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폐허에서 무려 8일을 건물 잔에서 버틴 40대 경비원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 기적을 위해 7개 나라 수백 명의 구조대원이 힘을 모았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두 차례 강진으로 파괴된 라과이라주 해안. 약 9m 깊이 잔해 속에서 43살 야간 경비원 에르난 힐 프로레스가 들것에 실려 지상으로 나옵니다.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 72시간을 훌쩍 넘겨 8일을 버틴 기적의 생還. 구조대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안고 구조 성공을 자축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힐 프로레스의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진 당일 7층 쇼핑센터가 순식간에 무너졌고 지하 2층 경비 초소에 있던 힐 프로레스는 그대로 매몰됐습니다. 처음 생존 사실이 확인된 건 나흘쯤 뒤. Mueve de nuevo la mano, ¿cómo lo estabas haciendo? Muy bien, Hernán. Perfecto. 초소가 무너지지 않아 버틸 수 있는 공간과 공기가 남았던 게 생존 비결. 칠레와 미국 등 7나라 수백 명의 구조대가 100시간가량 사투를 벌였습니다. 콘크리트 틈새로 카메라를 보내 상태를 살피고 호스로 물과 액체 영양제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건물 상태와 폭우, 여진으로 위험한 상황은 이어졌습니다. 잠시나마 희망의 불씨는 켰지만 사망자가 2,300명이라는 정부 발표보다
3배는 된다는 게 의료 현장의 지적입니다. 정부의 관리 실패에 불만이 증폭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원유 보유국임에도 고질적 휘발유 부족에 구조 현장의 굴착기마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27일 동안 12대에 봉쇄됐던 올림픽공원 개표소가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건데요. 위원들은 개표소 안에 있는 투표함과 투표지 등 관련 물품들을 점검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개표소. 국조특위위원들이 탄 차량이 도착하자 경찰 기동대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개표소 출입구를 막고 있던 시위 참가자들이 한 명씩 옮겨지고 출입구 셔터가 올라갑니다. 그제서야 특위위원들이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개표소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는데 지난달 5일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개표소 문이 열렸습니다. 개표소 안에는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 투표록과 선거 당시 사용했던 비품 등이 보관돼 있습니다. 위원들은 가장 먼저 투표지와 투표록 등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물품들의 보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 투표지가 처음 넣었을 때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봉인이 돼 있습니다. 특히 투표지 보관 장소에 감시용 CCTV가 없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조특위는 투표지나 관련 물품이 향후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상자를 열거나 밖으로 옮기지 않고 점검만 한 뒤 30여 분 만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서 진행된 송파구 선관위 현장 조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선관위가 보여줬던 미숙한 대처 등에 대해 여야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꾸짖기도 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는 7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국조특위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투표함 등 선거 물품은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는 조사를 마친 국조특위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고 경찰 중에는 중국인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된 봉쇄 시위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경기장에 들어갔던 국조특위 위원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자 흥분한 시위대가 달라붙었습니다. 버스를 타러 이동하는 위원들을 따라가며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떠나는 국회 버스를 향해 일부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현장에 배치됐던 경찰 기동대도 곱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찰에 중국인이 대거 있다는 망상에 빠진 일부는 모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장 검증이 끝난 뒤에도 봉쇄 시위는 평소처럼 계속됐습니다.
이들은 경기장 안에 보관 중인 투표함이 부정선거 증거라며 반출을 막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함 등은 송파구 선관위 건물로 옮겨져야 하지만 청사가 주택가에 있는 데다 지금으로서는 안전한 이동 방법을 찾기도 어려워 선관위는 당장 옮기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국조특위도 현장을 둘러보기만 했을 뿐 반출 방안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표함이 그대로라면 봉쇄 시위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조기를 두른 채 체육단체 진입을 가로막았던 30대 여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5일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시위대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경찰 수사 대상은 14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국조특위 현장조사 이후에도 투표함이 반출되지 않아 체육단체 업무 정상화가 또다시 미뤄졌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심강입니다. 기업들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통해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충청권을 찾아 투자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이재용 회장은 논밭뿐이었던 충청에서 삼성의 꿈이 자라 결실을 보았다면서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충남 온양에 반도체 조립 검사 라인을 세운 삼성전자. 이후 패키징과 제품 출하 등 후공정 기능을 차례로 더했고 천안 사업장까지 조성하며 충남을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 거점으로 키웠습니다. 이 지역을 찾아간 이재용 회장은 삼성의 꿈이 충청에서 뿌리내리고 자라서 결실을 보았다고 이 과정을 평가했습니다. 농과 밭이 대부분이었던 온양 캠퍼스는 범용 반도체 후공정 중심에서 글로벌 최첨단 HBM 팹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온양과 천안에 56조 원을 추가 투입해 차세대 HBM 생산 거점을 구축합니다. 온양에는 HBM 후공정 라인 5개를 새로 짓고 천안은 설비를 확충하고 낡은 생산 라인을 현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또한 아산에 67조 원을 들여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휴머노이드, 웨어러블 등 고부가가치 OLED 라인을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청주 차세대 낸드 플래시 생산 기지에 80조 원, 첨단 패키징 팹에 20조 원을 각각 투자합니다. 청주는 SK 하이닉스의 전신 중 한 곳인 LG 반도체가 1990년대부터 핵심 생산 거점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앞으로도 충청권을 글로벌 AI 혁신의 중심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셀트리온도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 등에 약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전담 조직 TF를 출범해 규제를 완화하고 또 맞춤형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홍 감독은 선수단 내의 불화설에 대해서는 부인했는데요. 각종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언젠가 나올 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조진석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낸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다시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공항에 나타난 겁니다. 팬들의 야유 속에 아무 말 없이 공항을 떠났던 홍 전 감독은 인터뷰를 요청한 기자의 말에 할 말은 있지만 지금은 답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다 얘기가 잘 나올 거예요. 32강 진출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선수단 내분 문제에 대해선 거듭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부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주전으로 활약 중인 옌스가 선수단 규율 위반 문제로 1, 2차전 출전이 배제된 것 아니냐는 각종 추측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옌스 선수 관련해서도 옌스는 어떤 거죠? 규율을 어겼다 이런 또 얘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는 없을까요? 선수 기용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홍 전 감독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청문회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제 교육 날짜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귀국 이틀 만에 다시 한국을 떠난 홍 감독은 당분간 미국 LA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최근 상속계획과 자산관리를 위해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사망 후 복잡한 검인 절차를 줄이고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집의 명의만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한 후 주택보험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집은 이미 리빙 트러스트 소유인데 보험은 여전히 개인 명의로만 유지되고 있거나 트러스트 정보가 보험계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주택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기명 피보험자, 네임드 인슈어드입니다. 보험금 지급과 각종 권리관계는 이 항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집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했다면 보험회사에도 반드시 알려야 하며 보험증권에 트러스트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험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험사는 개인 이름을 유지하면서 트러스트를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어떤 보험사는 별도의 트러스트 배설을 통해 처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 명의만 변경했다고 해서 보험까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자가 리빙 트러스트로 변경되었음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추가 서류 제출이나 소유권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클레임 처리가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행정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빙 트러스트에는 수탁자, 즉 트러스티가 존재합니다. 수탁자는 트러스트를 대신하여 법적인 결정을 내리고 각종 서류에 서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보험에서 사용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베스팅입니다. 베스팅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세부적인 처리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명 피보험자에는 리빙 트러스트 이름이 들어가고 베스팅에는 해당 리빙 트러스트의 수탁자인 트러스티가 표시되며 추가 피보험자 또는 이해관계자에는 실제 거주자인 개인 또는 부부의 이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같은 트러스트를 여러 항목의 중복으로 기재하거나 반대로 트러스트 정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한 경우에는 현재 보험증권의 소유 구조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실제 소유 구조와 수탁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트러스트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한 후에는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단순히 집 명의를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자산관리 계획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주택보험까지 함께 점검하여 소유 구조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분의 점검이 사고 발생 후 수주 또는 수개월의 불필요한 지연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장받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2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